실제 실무에서는 마약사범들 대다수가 필로폰을 성관계 목적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필로폰이 성범죄에서도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계획적으로 약물을 준비 투여하였다면 계획적 범행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마약 투약, 공급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가해자는 마약유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별도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성범죄와 마약범죄의 결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엄격한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마약팀 김대용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범죄와 더불어 마약 투약 후 추가로 발생하는 범죄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상태 운전과 강제 투약 등이 문제되는데요. 이외에도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범죄 유형별로 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운전이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섭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음주운전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알코올이 아닌 필로폰, 코카인,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운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음주운전과는 달리 혈중 농도 수치 기준은 없고 정상 운전 곤란 여부가 유무죄의 판단 기준입니다. 즉 간이 시약이나 혈액 검사 등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약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사례가 약 98% 증가할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 강남 압구정에서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고, 가해 운전자는 최종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20년이 선고되었으나 도주의 고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10년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마약 운전은 현재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며 개정 전 현행법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래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올해 3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본회의가 통과되어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약물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 투약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몰래 또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투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상대를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자신이 투약하는 행위나 남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는 모두 동일한 투약범죄로 취급되어 처벌됩니다. 또한 이러한 강제 투약은 그 수법상 폭행, 협박, 수반을 할 경우 형법상 다른 범죄, 예를 들어 상해죄가 있겠죠. 이러한 범행으로도 추가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을 먹인 결과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상해죄로 인정되어 추가로 처벌될 수 있고, 마약 투약으로 상대방이 사망하면 치사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23년 초경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강제 투약의 전형적인 범죄 사례입니다. 이 사건 범죄의 일당들이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건강음료라고 속이고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후 자녀가 마약을 했다 하며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적용법조의 법정형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중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공범 중 음료 제조 유포책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주범은 사형까지도 가능한 중대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거나 금전적인 이익 목적이 개입된 강제 투약 범죄는 법정 최고형의 극형까지 논해질 정도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이러한 강제 투약 행위 자체는 마약류관리법상의 투약범죄로 처벌되며 마약 종류나 목적에 따라 법정형이 심하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이 있거나 미성년자 대상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소 10년 이상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고 상습 범행일 경우 더욱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강제 투약 과정에서 만일 폭행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특수상해죄 등이 추가로 의율될 수 있고, 성범죄와 결합되면 중간과한으로 인한 범행이 별도로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에 관한 성범죄는 마약류나 수면제 등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여 심신을 제압한 뒤 한거불능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되는 범행인데요. 흔히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물뽕, 필로폰을 음료에 타서 마시게 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약물로 한거불능 상태에 빠지면 이를 이용해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범행으로 법적으로는 형법상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이라고 하며 일반 강간죄와 같은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가해자가 만일 마약을 직접 투여했다면 앞서처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도 추가적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로 성폭행 범죄와 마약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중첩된 범행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경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알려진 퐁당 또는 몰래뽕 수법이 있죠. 가해 남성이 성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성의 음료에 몰래 필로폰 등을 타서 취하게 만든 뒤 한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게 그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마약사범들 대다수가 필로폰을 성관계 목적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필로폰이 성범죄에서도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실제 선고도 실형 위주로 내려지는 편입니다. 특히 계획적으로 약물을 준비 투여하였다면 계획적 범행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마약 투약, 공급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가해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별도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약물로 인한 중독이나 후유증이 남았다면 앞서 강제 투약에서 언급한 탕해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약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요할 때까지 가해자에게 탕해죄가 추가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성범죄와 마약범죄의 결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엄격한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과거 물뽕을 사용한 연쇄 성폭행 경우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고 최근 검거되는 약물 성범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중형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동의하에 약물을 투여받았더라도 성관계의 동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약물로 판단력이 손상된 상태의 동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중에 그때는 취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다면 준강간죄가 추가로 의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약범죄 이후 추가범죄가 의율되어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범죄로는 증거인멸 및 도주가 있는데요. 마약 수사로 인해 초기에 급하게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를 하면 이제 본인의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추가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를 한다면 차량과 관련된 경우 도주 차량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앞서 약물운전 대응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는 본래 처벌되는 마약 범죄보다 형량을 훨씬 더 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검거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초기에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공범이 있는 마약 사건에서 서로 말을 맞추거나 거짓 진술로 알리바이를 꾸미는 행위도 이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위증, 증거인멸,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적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도 엄중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붙으면 법원의 양형에 있어서 중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정직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환 마약팀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